자, 그러면은 정석을 꺼내보시고 옆에 필기 노트를 적으시고 문항 몇 개만 같이 보고 갈 때는 거죠. 일단 정석 45쪽 한번 펴보시죠. 정석 45쪽. 자, 다음 단원 들어가기 앞서서 문항을 살짝 소개해보고 갈까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상용 로그가 결국에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타내어지고 그 정수 부분의 역할은 자릿수를 알려주는 역할이었고요. 소수 부분의 역할은 수의 배열, 수의 형태를 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식으로 조금 활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가볍게 소개를 해보자면 3-3번 한번 볼까요? 연습 문제예요. 자, 7의 x제곱이 15짜리 정수래요. 15짜리 정수래요. 그리고 정수 x의 값과 7의 x의 1의 자리의 숫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자, 한번 차분하게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15짜리 정수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추측할 수 있다? 바로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 7의 x제곱이 있는데 여기다가 로그를 씌웠을 때 얘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나올 거야. 근데 이 정수 부분이 뭐냐에 따라서 이 자릿수를 알 수 있다고 했지? 그럼 15짜리 정수란 소리는 뭐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10의 14제곱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15짜리 되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14가 될 거고요. 뒤에 소수 부분이 남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의 거듭,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그를 씌우는 이유는 자체 중에 하나가 이런 큰 수를 좀 더 다루기 쉽게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x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고요. 그럼 로그 7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0.845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다 x라는 수를 곱해. 근데 그 x가 정수예요. x가 이상한 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좀 제한적이지만 정수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가 대략 얼마? 14가 되게끔 하는 13점 얼마가 되게끔 하는 x를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곱해야 14에 가까워지느냐를 찾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찾아요? 정말로 때려 맞추는 느낌이지. 막 때려 맞춘다기보다는 적절한 정수를 곱해서 14가 되면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일단 10을 곱하면 얘는 얼마가 돼? 8.451이 되겠죠? 아, 그러면 x는 10보다 클 것 같아. 2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20을 곱하면 16점 얼마가 되겠지? 아, 그럼 20보다 작겠네. 얼마쯤 넣으면 좋을까? x에다가 한 18 정도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18 곱하기 0.8451 계산하는 거야. 그럼 8, 1은 8, 8, 8이 64. 그러니까 얼마야? 114.4 그리고 4, 1은 4, 4, 8, 32 하니까 올라와 봐야 7, 죄송해요. 합시다. 이런 곱셈 계산이 참 별거 아닌데 힘들어. 8, 4, 8, 4, 32, 8, 8에 64, 67. 그 다음에 8, 4, 5, 1.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15점 얼마가 돼버리죠? 탈락. 그러니까 15.1 어쩌고 저쩌고네.
그래, 그러면은 굳이 한 번 더 계산은 할 필요는 없겠다. 자, 18일 때 14를 간단하게 넘어왔죠? x는 17일 때가 됩니다. 그럼 16일 때는 안 해봐도 되나요? 네, 안 해보셔도 돼요. 어차피 얘는 하나로 고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17이 될 거다. 자, x가 17인 거 이제 확인한 거야, 그냥. 함으로써 그냥 구한 거고. x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7에 17제곱을 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 봐봐. 나 x는 구했어? 뭐 구하지? 7에 17제곱에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래. 어떻게 구해? 이거는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할 법한 거죠. 뭐예요? 7일은 7, 77에 49, 79, 63, 73, 21, 7일은 7. 반복입니다. 몇 번째? 17번 곱했을 때는 그럼 4개씩 반복되니까 4개씩 4번 돌고 한 번 남겠죠? 그럼 뭐랑 똑같다? 첫 번째 거랑 똑같다. 그래서 1의 자리는 7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 만약에 다른 걸 물어봤어. 뭘 물어보냐면은 가장 큰 자릿수의 숫자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그때는 뭘 알아야 돼? 그때는 이 소수 부분을 알아야 돼. 이 소수 부분을 가지고 수의 배열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소수 부분이 필요가 없는 문제였으니까 내가 굳이 이 소수 부분까지 내가 정확하게 구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뭘 물어본다? 제일 첫째 자리 수는 뭐나요? 이렇게까지 물어봤어. 그러면은 얘까지 구해야 돼요. 알파 구해서 형태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고, 자, 하나쯤 더 해볼까요? 약간 이 상용 로그를 이용한 계산 문항입니다. 3-9. 자, 3-9랑 3-10 둘 다 이제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때? 그냥 읽기 싫은 문항처럼 보이죠? 근데 3-9랑 3-10은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고요.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 라고 한다면 3-10이 쉬워요 라는 인식이 들어야 돼. 차이가 뭐냐? 바로 식이 있냐 없냐예요. 3-10에는 중간에 식이 주어져 있지. 그럼 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요 뭐만 하면 되냐? 문제에서 적어준 거 그냥 대입만 잘하면 돼요. 대입 잘 해놓고 계산하면 끝이야. 근데 3-9 같은 경우는 식이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식을 추측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엄청나게 복잡하진 않아요. 봅시다. 자, 빛이 어떤 유리를 통과할 때마다 그 밝기가 10%씩 줄어든다고 한대요. 그럼 유리를 10장 통과했을 때는 처음 밝기 몇 %가 되냐? 자, 그럼 처음 밝기를 그냥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A라고 뒀어요. 그럼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몇 %가 줄어든대요? 10%가 줄었는데 그럼 여기에 뭘 곱하는 거야?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기대는 해봅니다. 자, 10%가 줄면은 1 빼기 100씩 곱하는 거 아시나요? 즉, 뭘 곱하면 돼? 10분의 9로 써도 되고, 주어진 게 3이 주었죠. 10분의 9로 씁시다. 자, 10분의 9가 곱해줄 겁니다. 자, 근데 몇 번 안 돼? 10장을 통과하면 돼, 10장. 그럼 한 번 통과하면 이거 10분의 9 곱하고, 두 번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10분의 9를 또 곱하고, 10번 통과했으니까 10분의 9를 10번 곱하면 돼요. 그럼 이 값이 처음 A의 몇 %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처음 A의 몇 배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구하라는 소리죠. 이게 뭐냐? 이 값이 뭐냐?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납득되셨나요? 문제 스타일이. 자, 그럼 쟤를 구해봅시다. 10분의 9의 10제곱을 해볼게요. 그럼 저거를 1제곱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9를 10번 곱하라는데. 그래서 뭐를 활용을 하는 거야? 바로 이 상용 로그를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참고로 얘가 상용 로그 문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아주 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단 해가지고 로그 어쩌고 주잖아. 그럼 무조건 상용 로그 문제야. 이게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대충 지금 쟤만 봐도 답이 훤해. 답은 뭐 34.7%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일단 인식을 먼저 해주자면 10분의 9를 10제곱을 한 값을 찾고 싶어. 근데 실제로 그걸 하긴 어려우니까 뭐를 활용하면? 로그를 활용하면 좀 비대한 숫자를 축약해서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하여 10을 앞으로 그냥 내리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10제곱을 했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로그를 씌움으로써 그 10제곱이 그냥 곱하기 10으로 변모를 합니다. 자, 그 다음 10분의 9잖아. 그럼 이 10분의 9의 로그 값을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준다고 문제에서 뭐를? 로그 9를 준다고. 왜? 로그 9는 뭐니까? 로그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9에서 로그 10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근데 이 로그 3을 뭐로 보재? 0.477로 보자고 했죠? 0.954인가요? 그 다음 로그 10은 1입니다. 그러면은 0.954에서 1을 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0.046. 근데 10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0.46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아직 안 끝났어. 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로그의 10분의 9의 10제곱 이 값을 상용 로그를 취해봤더니 뭐가 나왔대? 마이너스 0.46이 나왔대. 근데 지금 하고 싶은 행동이 뭐냐면은 로그 네모가 뭐냐? 얘가 어떤 로그랑 똑같냐? 이걸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를 가만히 두면 안 되고요. 얘를 상용 로그로서 관찰을 해야 돼. 그럼 상용 로그를 관찰한다. 우린 그거를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타내자.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친구 정수 부분은 뭐예요? 마이너스 0.46의 정수 부분. 이거 헷갈려 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소수 부분이 뭔 거야? 0.54인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런데 이 0.54를 쓰고 나니까 보이는 게 있지 않나요? 로그 3.47이라고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로그 10분의 1. 그러니까 얘가 이 정수 부분이 얘기하는 게 자릿수라고 했잖아. 여기가 만약에 뭐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이러면 10의 거듭제곱이 곱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 자릿수가 3칸 뭐 4칸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이 마이너스 1은 10분의 1의 역할을 하죠. 로그 10분의 1.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로그가 한 칸 소수점이 이동을 합니다. 로그 합친 거야. 마이너스 1이랑. 따라서 결론이 뭐냐? 자, 이 로그 네모가요. 로그 네모가 이거야, 계산하니까. 근데 그거를 다른 로그를 빌려와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 값이래. 그래서 결론은 저 10분의 9를 10제곱한 값은요 0.347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상용 로그.
인해서.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로그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로그 그 상로 주잖아. 저기 보면 로그 3이 0.477이다 라고 줬지만 실제로는 이게 밑으로 쭉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무리수예요, 무리수.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끊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분의 9를 10제곱한다고 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상용 로그에서는 그냥 근사치로서 얘를 이 정도로 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K가 지금 0.347인 거지? 그럼 처음 밝기에 0.347만큼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몇 퍼센트라고 주장을 합니까? 0.347을 34.7%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수 퍼센트 나타낸 거 아시죠? 배꼽판으로 답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항이 익숙해지면 진짜 별거 없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주고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는지까지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이거를 구해라. 근데 이게 그냥 구하기 힘들잖아. 10제곱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를 활용하면 상용 로그를 씌우는 순간 조금 더 계산이 편리해지죠. 그래서 여기에 상용 로그 씌웠을 때 그 결과값은 그냥 얘인 거야. 마이너스 0.4. 근데 이러고 끝이 아니라 얘를 상용 로그로서 관찰하기 위해서 정수분과 소수분을 분리를 해요. 그럼 이 소수 부분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야? 이 숫자를 띠는 그 수의 배열을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이 소수 부분에 의해서 0.54에 의해서. 그래서 걔를 찾아보니까 로그 3.47이었고 수의 배열은 3.47이랑 똑같은 거고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1이 곱해졌으니까 소수점 한 칸 움직이면 얘는 0.347하고 형태가 똑같은 모습일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거 뭐 풀어보나 마나 이렇게 풀릴 거다. 그러니까 이 원리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이 A라는 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얘를 열심히 정리를 하고 나면은 무조건 소수 부분과 정수는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럼 이 소수 부분에 대한 어쨌든 이거를 내가 다시 로그로 치환을 하면 이런 꼴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A랑 B랑 같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럼 결국에는 이 알파를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요, 이 알파 값을요 줘야 돼요, 문제에서. 근데 보면 알겠지만 로그 3은 처음에 이거 계산하는 용도로서 준 거잖아. 그럼 뒤에 나오는 이 0.54는 누구에서 따올 수밖에 없어? 문제에 주어진 로그 3.47에서 따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냥 이 문제 보잖아. 어차피 3.47하고 같겠네. 그래서 퍼센트로 옮기면 뭐 34.7%겠네. 그런 느낌입니다. 어려울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차분하게 좀 보고 차분하게 계산을 따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 정도로 하고. 근데 뭐 얘가 됐든 제가 됐든 기본적으로 로그 계산이 말리면은요 이 이후 과정에서도 계속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는 조금 당연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로그 계산 당연한 듯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좀 멘트로 지난 시간에 써준 것들 있잖아.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이 되고 진수의 거듭 제곱은 앞으로 낼 수 있고 이게 그냥 말로 그냥 나오게끔 연습이 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볼 겁니다. 항상 겁먹는 저 함수라는 단어만 보면 왜 그렇게 겁을 먹는지 모르겠어. 자, 혹시 함수 어때요? 좀 괜찮나 하십니까? 아니면 기겁을 하십니까? 그래도 공수2까지 했는데 이제 함수 정도야 좀 친숙하지 않나? 함수라는 게 뭐예요? 함수. 설명할 수 없는 뭐 그런 건가요? 함수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x를 하나 넣으면 y가 하나 나온다. 이게 함수예요.
그거를 이제 공수 2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 정의역 x 집합과 공역 y 집합을 대응시키는 대응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고요. 또는 x랑 y가 x, y로 순서쌍이 쌓인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그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 좌표로서 찍을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그 x를 넣어서 y를 넣어야 되는 식이 있어야 되죠. 함수식 y는 fx라는 식. 그 식을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그 점들을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리죠. 그 그래프를 함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문제를 풀면 있어서 가장 당연하게 함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보다 x 넣으면 y 나온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거에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들이잖아. 그럼 결국에 x, y라는 점들을 연결시켜서 뭘 만든다? 그래프를 만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함수들은요, 그래프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프로 끝나면 좋지만 그래프에서 이제 뭐까지 해?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가요. 왜?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원래 2차 함수 배울 때 중3 때는 막 그래프에만 좀 초점을 맞추죠? 근데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어. 그냥 이러고 끝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1로 오니까 뭐래? x축 쫙 그어놓고 이때 이 x축과의 교점이 뭘 의미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의미한다. 아, 그래. 알겠어. 연결시켰어. 근데 여기에서 안 끝내죠. 갑자기 뭐래? 얘가 0보다 큰 부분 막 색칠해놓고 fx가 0보다 클 때 2차 부등식을 이 함수에서의 근거로 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함수라는 걸 배우면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다뤄요. 그럼 그래프를 다룰 수 있다라는 거는 뭐로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야? 저런 식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배울 거고요. 그거를 이제 뒤로 가면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계산으로서 연결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럼 지수 함수. 그럼 이 앞에 붙은 이 지수라는 키워드는 뭐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유리 함수, 무리 함수. 뭐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3차 함수, 4차 함수. 이 앞에 붙는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 키워드의 의미는 뭐예요? 그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식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지수 함수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지수꼴로 생겼다. 지수식으로 나타낸 함수다. 1차 함수가 뭐야? 1차식으로 나타낸 함수가 1차 함수. 2차 함수. 2차식으로 나타낸 함수겠죠? 그럼 3차 함수는 뭐 그나마 3차식으로 된 함수일 거야. 그럼 로그 함수는 뭐겠어? 로그식으로 나타낸 함수인 거야. 유리함수도 유리식으로 나타낸 함수였죠? 무리함수도 무리식으로 나타낸 함수고. 그럼 지수함수라는 애는 지수식으로 나타낸 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다룰 지수함수는요, 지수 알지? 지수? 밑이 있고 지수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경우를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식으로 된 함수는 다 지수함수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룰 애는 얘라는. 자, 이 친구 기본적으로 밑이 a잖아. x에다가 대입할 거를 우리가 뭐까지 확장을 했냐면 실수까지 확장을 했어요. 기억해요? x 원래는 이 지수에 자연수밖에 못 넣었잖아, 거듭제곱에서. 근데 그걸 확장해서 정수도 넣어봤고요. 그걸 확장해서 실수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수까지 확장이 된 대신에 조건이 있었죠. 저 a에 들어가는 수는 양수만 됩니다. 음수 못 넣어요. 그리고 만약에 a가 1이야. 그럼 1을 몇 제곱 해봐야 계속 1이지. 그럼 그때는 그냥 뭐가 돼? y는 1이 돼버리니까 상수함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굳이 1인 경우를 다룰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a가 1인 경우는 안 다룹니다. 안 다루는 게 아니라 다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상수함수니까. 자, 그럼 저걸 우리는 이제 지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이 지수함수라는 아이는요, 이 a라는 건 뭐야? 그냥 숫자야, 숫자. 뭐 1은 아니고 2일 수도 있고요, 뭐 3일 수도 있고요, 뭐 2분의 1일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 함수에서의 x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x.